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8월 14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어요. 저희 밤에 잘 때 막 보통 에어컨 켜놓고 자고 그랬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에어컨 안 켜고 잤어요. 창문 열고 자니까 나름 선선하더라고요. 예, 이제 말복도 지나고 입추도 지났고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될 것 같아서 슬퍼요. 예,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게 더운 게 싫은 건 좋은데 왠지 씁쓸합니다. 예, 8월 14일 뉴스 읽어보기 전에 잠깐 축하할 일이 하나 있는데요. 짜잔, 보시는 것처럼 저희 부동산TV 구독자가 지난 주말 오늘 구독자가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딱 5,000명 되면서 10,000명까지는 가기 만만치 않겠다 싶었는데 8.2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TV의 구독자가 늘어나는 데에는 굉장히 좋은 약이 되어줬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동산 TV 자체에도 좀 막말을 하시는 댓글들이 덜어 달리고 그래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항상 좀 방향성 잃지 않고 쭉 꾸준히 부동산이나 경제 이야기 좀 할 수 있는 부동산 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뉴스예요. 둔촌 주공아파트 착공시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이런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요 내용은 뭐 뉴스 8.2 대책 읽으면서도 얘기했었고 이제 부동산 뉴스 읽으면서도 얘기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게 2년 조합 설립 인가 이후 2년 이내에 사업 시행 인가 접수를 안 했거나 또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 2년 이내에 착공을 안 했거나 뭐 이런 예외 규정이 있으면 일단은 그런 단지는 조합원 지위 변경 양도 금지가 예외 규정에 해당해서 이제 매매 양도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옵션이 붙어 있는 단지들을 찾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드린 바 있었어요.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면서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부분도 좀 더 강화를 하겠다. 다시 말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2년인 거를 3년으로 강화해서, 그러니까 전매를 못하게끔 막겠다. 이제 말 그대로 좀 더 강화한 규정이 시행령 이제 시행이 되면 이제 기존에 또 거래를 할 수 있었던 단지들도 그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거래가 못하게끔 이제 막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끔 되었던 거죠. 그런데 시행령을 이제 고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일부 단지들, 그러니까 일부 해당되는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구제를 해주려고 하나 봐요. 뭐 부칙 같은 걸 이제 둬서 거기 안에서 바꿔주겠죠. 그래서 기사에 나온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요거에 빠져서 거래를 할 수 있는 단지가 이제 9월달 시행령 개정이 되면 그 이후부터 바뀐 내용이 적용이 되니까 거래가 못하면서 이제 되게 혼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사실 지금 많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사실 지금 이주가 막 시작하고 있는 둔촌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주가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 그 안에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물건들을 투매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상황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규제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매수자들, 특히 이제 강남권 재건축 투자하려고 했던 매수자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인 건데, 물건은 쏟아지고 이제 이런 시장 혼란이 발생하니까 조금 경과 규정을 두고자 했나 봐요. 그래서 요 기존에 이렇게 요 예외 규정에 해당돼서 거래가 가능한 데들 같은 경우는 규정이 바뀌더라도 이제 좀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착공 전까지는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풀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사에서 보시면 국토부 관계자는 8.2 대책 후속 조치로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사유의 단계별 기한을 강화할 예정이나 2년, 3년으로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할 예정이나 기존의 예외 사유를 인정받은 단지에는 기존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제 기존 조건이라고 하는 건 착공 전까지란 얘기니까,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착공 전까지는 조합원지 양도를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됐다.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둔촌주공 아파트다. 이제 그런 얘기고, 여기 말고도 찾아보면 이런 단지들이 있겠죠. 기사에서는 여러 언론사에서 딱 이 둔촌주공을 찍어서 얘기를 했길래 좀 한번 소개해 봤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수요들이 있습니다. 어떤 수요가 있냐면
지금 제가 어제 토요일날 마포에 있는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이랑 늦게까지 술을 먹었어요. 다른 일 때문에 술을 먹었는데,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가끔 들립니다. 손님들이나 뭐 부동산 사장님들이 뭐냐면, 이참에 강남권에 좀 진입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강남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돈이 부족해서 또는 뭐 정리가 안 돼서 못 들어갔었는데 조금 이것저것 다주택이면 다주택 2개를 정리해서 강남을 들어간다든가 이제 똘똘한 거 하나로 뭉쳐서 가야겠다. 마포에 있는 새 아파트를 팔고 요번에 강남에 들어가야겠다. 강남 조금 조정받으면 들어가거나 해야겠다. 이제 그거는 2채를 팔고 하나가 되면 이제 우리 이번 대책에서 얘기하는 실수요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요들이 조금 이제 움직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요런 뭐 강동구 같은 경우 사실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해서 강남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구멍이 있는 예외 규정에 따라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움직이려는 수요들도 있지 않을까. 근데 엄밀히 말해서 여기 해당되는 단지가 어디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2 부동산 대책 때문에 부동산 스터디 카페도 아주 그냥 성토의 장이 되어서 통곡의 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갑작스러운 부동산 대책의 원망의 목소리가 엄청 크고 정부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목소리가 되게 큰 반면 또 이제 다른 커뮤니티들은 그렇지 않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스터디 카페 자체가 소위 말하는 투기 지역이라고 하는 11개 구의 소유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는 그 구 안에 거래를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당사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투기가열지구 뭐 서울시나 서울 주변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커뮤니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보이긴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부동산 카페나 아니면 일반 부동산 커뮤니티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조금 오히려 잘 하고 있다. 그런 이미지가 되게 느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뭐 다른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갤럽에서 이번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긍정적이다는 답변이 44%고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23%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의 한 절반 정도는 잘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 잘 모르겠다가 이제 나머지겠죠. 근데 이제 잘했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이제 다주택자가 자주택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거부감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는 이제 주로 목소리들을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이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많이 갖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그렇게 내세워서 얘기는 하지 않죠. 마음속에 있어도 그런 얘기를 잘 꺼내지 않죠. 한편으로는 이제 집을 살려고 막 어렵게 마음 먹어서 살려고 거래를 하거나 뭘 하는 과정에 있는데 대출이 막히거나 해서 이제 좀 되게 곤란해진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제 대출을 해주고 서민들만 구제해준다고 하는 어떤 소득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울의 집값은 너무 높은데 뭐 소득이 이렇게 낮은 사람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기도 되게 힘든 뭐 소위 말해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런 그런 거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 나는 진짜 이제 집을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려워졌겠구나. 그런 실망스러운 목소리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뭐 정책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각자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자기 목소리가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방향 자체가 계속 이런 여론이 있다라고 하면 좀 강력하게 좀 앞으로도 계속 힘을 받아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후속 정책이나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더 강력한 후속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은 박수를 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 이런 국민들의 판단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도 시장의 한 부분이라고 시장이 결국 정책을 이끌어내는 거니까 앞으로 또 물건을 소유한 입장 또는 구입하려는 입장에서 이런 방향성을 알고 파도를 타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갭 투자자들의 절규집 내놔도 안 팔려라는 기사인데요. 이제 뭐 노원구 쪽에 있는 아파트를 여러 채를 갭 투자로 사는 분들이 다주택 중과를 피하기 전에 팔려고 내놨는데 뭐 시세보다 싸게 내놨는데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거래 절벽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절벽에 대한 부분은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느끼기에. 뭐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물건이 안 나온다.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 그런 지역도 있어요. 물론 매수도 없지만 물건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지역도 있고, 물건이 좀 있는데도 안 팔린다. 그런 지역이 혼재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모든 지역들을 다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언론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걸러서 들어야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되게 물건이 많은 지역들,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부동산 뉴스 읽거나 얘기하면 항상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 정부에서는 물건이 많은 지역들, 말 그대로 거래량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변동폭이 큰 지역들 이런 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정책,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뭐 건물이 비싸게 거래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정부가 이렇게 막 쫄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의 그 큰 흐름들을 보면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는, 이 동네는 아파트가 평당 얼마예요? 이 동네는 아파트가 평당 얼마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불안감을 좀 조성할 수 있고, 시장을 막 확 몰아갈 수 있는 이런 물건 형태들이 많은 지역들이 되게 부침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사실 인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떤 악재나 호재에 있어서 반응이 조금, 악재 같은 경우에 좀 유지를 하는 편이고, 이제 악재가 생기면 좀 흔들리는, 그러니까 안 좋은 지역들이 좀 흔들리는 경향을 보이고, 그런 게 항상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특히 이제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투기 지역 지정됐고, 일부 이제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커뮤니티의 얘기들을 보면 노원구가 왜 지정이 됐느냐, 막 우리 집값 10년 동안 오른 것도 없는데,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또 단기적으로 오른 퍼센트나 가격 오른 거를 따지면 노원구가 많이 오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매수자들이 물건을 사지 않는 이유는 물론 정책의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금액에는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가도 나한테 메리트가 없을 거다, 이런 시장 영향도 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강남 얘기를 잠깐 했지만, 좀 안 좋은 것들 정리하고 요참에 뭉쳐서 강남으로 가야겠다, 이런 수요들은 지금 한편으로는 이제 다주택에 대한 중과라든가 보유세 강화라든가 예견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한편, 이제 이런 분위기가 가니까 결국 좀 쭉정이 몇 개 빼고 좋은 거 하나, 이런 식으로 흐름이 옮겨가는 추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수가 많이 안 붙는 시절에 물건을 팔려면 가격 조정을 좀 해가면서 가격을 좀 확 조정해 가면서 파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들 가끔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강남의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뭐 동작구의 이 아파트를 조금 이 금액에 팔고 강남 걸 사고 싶습니다.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선생님 집을 더 싸게 팔아야지. 만약에 이 선생님 집이 원하는 금액에 팔리려면요, 그 금액에 팔리려면요, 강남 아파트는 더 올라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대기 매수가 더 많은 건 인기 지역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물건이 원하는 금액 그 정도에 팔릴 수준이면 강남권 이미 선생님이 눈에 봤던 그 물건은 팔리고 가격이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강남권 먼저 사시고 이걸 갖다가 오를 때까지 기다려서 파시든가, 아니면 이걸 갖다가 더 싸게 파시고 그걸 가서 잡으시는 게, 어차피 이제 교체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뭐 이거는 일반적인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논리인 거고, 또 모르죠. 그리고 또 지금 뭐 일단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언론에서 보면 8.2 부동산 대책 이후 뭐 하락장이다, 뭐 어쩌다, 거래 절벽이다,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매수자들이 좀 움직일 만한 유인은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분위기가 좀 더 갈 수 있습니다. 조정장이 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명하게 잘들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포의 주인 노리는 GS 현대 주거 명작 만들겠다. 이제 지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의 지금 이제 시공사 수주전이 올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접수하겠다라는 큰 대업을 두고 지금 이 강남권의 사업
진행되고 있는 시공사 선정 안 된 단지들이 조금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을 타겟으로 한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들을 주로 얘기하는 모 카페 운영자님 잘 알아야 저도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딱 시공사 광고도 붙고 사실 제가 운영한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도 광고할 수 있냐고 이런 문의가 어느 건설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대행사 통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텀에서 강남에 지어지는 제일 대장 아파트들의 간판을 달 수 있는 거니까 시공사들 되게 뜨겁겠죠. 얼마 전에 지난주에 그 마포의 공덕 1 재건축구역, 공덕 1구역 같은 경우도 시공사 수주전 있었는데 총회에서 압도적으로 GS현대 컨소시엄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롯데가 떨어졌어요. 아무튼 그렇게 시공사 선정들이 진행되는 단지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번 텀에서 정비 사업하는 단지들 이런 데들이 아마도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민간 재건축, 민간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여러 규제들이 가해지면서 이제 조금 사업 추진할 수 있을 만한 유인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시공사 올해 내년까지 시공사 선정하고 하는 데들 물량들 나오면 또 도심권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어지는 민간 아파트의 공급 물량은 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디가 될지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근데 반포 1주구에 삼성이 빠졌네요. 삼성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라고 한 걸 본 것 같은데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경남이랑 한신 3차가 아마 거기는 삼성이 수주를 했을 거예요. 이제 몇 개 더 있죠. 신반포 15차도 요번에 시공사 수주전 한다는 것 같은데 거긴 또 대우랑 롯데랑 싸우던가. 아무튼 이렇게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인데요. 뭐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LTV 60%를 허용하겠다 등등해서 금융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사실 금융이 되게 타이트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좀 변화하는 내용들, 뭐 그 실수요자에 대한 범위를 좀 더 넓게 봐주겠다라든가, 그 다음에 한시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 LTV 규제되는 게 요거 같은 경우도 뭐 처분 매각 조건이나 이런 옵션이 붙으면 봐주겠다라든가 이제 좀 변화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기사 짜집기로 보면 사실 정신이 더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요 금요일날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나온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FAQ 나온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별도의 꼭지로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같이 한번 좀 보는 그런 시간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8.2 부동산 대책 후속 방안, 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공부 좀 하고 정리 좀 해서 별도의 클립으로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아차!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